저 지금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왜 자꾸 나타나는 거야 왜? 좀 주세요 제발. 거기 계시죠? 시작을 10분 한 명씩 두는 거야, 알았어? 판을 좀 더 키워보죠. 인질 분명 더 있어. 우리가 잡자. 어느 놈이 나의 소중한 것을 짓밟고 빼앗으려고 할 땐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나머지 어디 있노? 내가 모르지. 네가 죽여서 묻었다고 말했잖아. 그거야 형님이 수작했을 거 아니야? 이게 네가 살인범이라는 건 날인이고 인정이다. 그래서 영화를 보는 큰눈 무비빅.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영화 큐레이터 우상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금주의 빅무비는 영화 퍼스트맨입니다. 이 작품은 라라랜드의 감독 데이미언 셔젤과 배우 라이언 고슬링의 두 번째 만남만으로도 큰 화제가 됐는데요. 인류 최초로 달에 착륙한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의 이야기, 영화 퍼스트맨, 지금 만나보시죠. 1961년 캘리포니아. 비행기의 결함을 파악하는 테스트 파일럿 닐 암스트롱은 시험 비행에 나서죠. 고도가 상승하면서 조종관은 말을 듣지 않고 급기야 대기권 밖으로 튕겨나갈 위기에 처하는데요. 그러나 침착한 대응으로 닐은 무사히 모하비 사막에 착륙합니다. 이 사건으로 그는 상사들의 눈밖에 나게 되죠. Third mishap this month. Bickle should ground him before he hurts himself. 그리고 그에게 또다시 찾아온 시련. 뇌종양을 앓던 딸 캐런이 세상을 떠나고 만 건데요. 딸을 잃은 슬픔을 뒤로한 채 닐은 나사의 달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혹독한 우주 훈련을 이어가는 닐. 같은 꿈을 꾸는 동료들과 함께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가죠. 그로부터 5년 뒤, 닐은 우주선 제미니 8호에 탑승합니다. 그의 임무는 무인 우주선 에이지나와 제미니 8호를 도킹시키는 건데요. Engines to start. Ground power removal. 모든 준비를 마치고 시작된 발사 카운트다운. 닐은 우주로 향합니다. 대기권 밖에서 바라본 지구의 모습은 평화롭기만 한데요. 닐의 집에서는 그의 아내 제닛이 초조하게 교신 내용을 듣고 있죠. 그리고 마침내 세계 최초로 지구 궤도에서 2대 우주선을 도킹하는 역사적 순간이 탄생합니다. Flight, we are docked. 그 기쁨도 잠시. Neil, we're in a bank. 선체에서 문제가 발견되는데요. 닐이 선체의 균형을 맞추려는 순간 우주선은 빠른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Separate from the Aegina.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악화되는 상황. 위험을 직감한 본부는 닐의 집으로 보내고 있던 중계마저 끊어버리죠. 통제 불가의 선체. 기절 직전인 닐. 과연 닐은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귀환할 수 있을까요?
퍼스트맨은 퓰리처상 후보에도 올랐던 닐 암스트롱의 전기를 원작으로 한 영화인데요. 우주 탐사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인간 닐 암스트롱의 복잡한 감정을 잘 담아냈습니다. 달에 첫 발을 내디딘 닐 암스트롱의 일대기를 담은 영화 퍼스트맨.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위플래시와 라라랜드로 믿고 보는 감독으로 등극한 데이미언 셔젤. 닐 암스트롱으로 완벽하게 변신한 배우 라이언 고슬링. 두 사람은 라라랜드에 이어 이번 영화에서 또 한 번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는데요. 데이미언 셔젤의 섬세한 연출과 라이언 고슬링의 깊이 있는 연기로 화려한 영웅이 아닌 인간 닐 암스트롱의 내면을 심도 있게 그려냈습니다. 어린 딸을 가슴에 묻은 채 우주 비행사가 된 닐. 그곳에서 또다시 동고동락했던 동료들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고 닐은 더욱더 큰 상실감에 빠지는데요. 그러나 그는 공포와 두려움을 이겨내며 묵묵히 우주로 향하죠. 사실감 넘치는 우주의 모습은 영화의 몰입을 한층 더 높였는데요. That's unbelievable. Would you look at that? 지구를 벗어나자 눈앞에 펼쳐지는 우주의 광활한 풍광. 실제 나사의 기록 영상을 활용해 생생한 우주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 우주선 발사, 비행, 탐험 장면은 3D 프린터를 이용해 만든 미니어처로 구현됐는데요. 프린터에서 뽑아낸 각 조각을 조립해 맞추고 색을 칠한 후 질감을 살려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우주를 향한 닐 암스트롱의 위대한 여정 퍼스트맨, 금주의 빅무비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숱한 실패를 거치면서도 계속되는 우주 탐사. 마침내 닐은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폴로 11호의 선장이 되는데요.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까지 닐이 감내해야만 했던 고통의 시간. 이 영화의 핫신에서 만나보시죠. 영화 퍼스트맨 속 핫신. 아폴로 11호 발사를 앞두고 닐은 짐을 꾸리기 시작하는데요. I thought you were going to talk to the boys. 그 상황을 지켜보는 제닌. It's too late now. They're asleep. No, they're not, Neil. 아이들에게 말도 없이 떠나려는 닐을 다그칩니다. 우주 비행사들의 숱한 죽음을 목격한 그녀에게 이 상황은 더없이 불안하기만 하죠. What are the chances you're not coming back? You're going to sit them down, both of them, and you're going to prepare them for the fact that you might not ever come home. 제닛의 상황에 못 이겨 두 아들과 마주 앉은 닐. 아이들은 그에게 궁금한 거 투성인데요. How long will you be gone? Well, we launch in 10 days. We'll be up for 8. So you won't be here for my swim meet? No. Do you think you're coming back? 하지만 그는 아이들에게 그 어떤 확답도 줄 수 없죠. Okay. Time for bed. 마지막이 될지 모를 가족과의 시간. 아들과 인사를 나누는 닐. 위대한 영웅이 아닌 평범한 가장 닐 암스트롱의 고뇌를 잘 보여준 장면입니다. 오늘 금주의 빅무비가 선택한 영화 퍼스트맨, BTV로 즐겁게 감상하시고요. 지금까지 영화 큐레이터 오상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네21 편집장 주성철입니다. 오늘의 빅스타는 무비 빅스타 역대 최연소 출연자인 배우 최로운 군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뮤비빅 시청자 여러분. 아역배우 최로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배우로서 첫 단독 인터뷰를 하시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너무 떨리고 또 영화가 개봉을 했잖아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야, 아들! 맨날 이걸 들고 가냐? 갈게. 조심히 다녀와. 영화 해피투게더는 아들 바보 석진과
아빠 바라기 하늘의 이야기인데요. 아니 형편을 봐주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자그마치 늑딸이야 늑딸. 가난한 부자에게 유일한 행복이자 희망은 색소폰 연주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락 못 받으셨어요? 두 사람과 엮이게 된 밤무대 스타 영걸. 자, 내 이름이 뭐랬지? 영걸. 아우, 다 올드걸.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픈 세 사람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입니다. 네, 이 영화에서 최로운 배우가 연기한 하늘이라고 하는 소녀는 어떤 아이인가요? 아빠를 가장 사랑하고 이제 색소폰을 이제 좋아하면서 자, 하늘아 밥 먹자. 오늘 저녁은 라면 콜? 그래. 대신 오늘은 내가 끓여볼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제 웃음기가 그래도 넘치는 그런 아이인 것 같아요. 맛있겠지? 삼촌 빨리 연습해요. 영화 속에서 하늘은 색소폰 신동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진지하게 이 데니보이를 연주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근데 사실 이 색소폰이라고 하는 악기는 다루기가 굉장히 힘든 악기잖아요. 좀 배우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근데 색소폰 선생님한테 이제 배울 때는 제가 꾸준히 연습해가지고 촬영할 때도 제가 직접 불어서 했어요. 잘했다. 그리고 출연 배우들이 다 함께 색소폰을 배웠다고 들었어요. 네. 그중에서 가장 잘하신 분이 누구였나요? 박성웅 아빠는 이제 첫날에 소리가 났어요. 소리만? 네, 소리만 났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이제 소리가 나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그것만 일주일이 걸려요, 원래. 우리 아빠는 이제 하루 만에. 제일 못한 사람이 누군가요? 아빠 사랑해요. 야, 걔 보통이 아니다. 영화 속에서 하늘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씩씩하고 꿈을 잃지 않는 소년인데요. 그런 부분이 좀 실제 본인의 모습하고 좀 닮아 있나요? 씩씩한 거는 안 닮았는데 이제 하늘이 역할을 이제 연기하면서 이제 조금 제가 성장해 간 것 같아요. 근데 영화가 시작할 때 보면 이 놀이터에서 아빠를 기다리면서 아빠를 막 소개하면서 씩씩하게 소리를 치는 장면 있잖아요. 한국에서 제일 가는 색소폰 연주자 우리 아빠 강석진 연주자를 소개합니다. 그 장면 촬영하기가 힘드셨던 거 아니에요? 그거는 주변 분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보니까 쳐다보니까 네, 너무 조금 창피했는데 그래도 저는 하늘이가 돼서 아빠를 멋지게 소개하고 그렇죠. 싶은 마음으로 이제 했어요, 저는. 한 숟갈만 더. 너무 늦었어. 빨리 가봐. 영화 속에서 이 박성웅 배우가 연기한 그 석진이라고 하는 아빠는 이 아들인 하늘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음악의 길도 포기하고 이 공사장에서 막노동까지 하는 그런 생활력 강한 아빠로 등장을 하잖아요. 아빠! 그런 최로운 배우는 박성웅 배우의 이 사랑을 독차지하는 캐릭터인데 계속 그 아빠라고 얘기하신 박성웅 배우가 연기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TV랑 영화에서만 보던 분인데 실제로 보니까 더 잘생기셨고 아들 사랑해. 내가 더 사랑한다. 진짜 연기도 엄청 잘하셔가지고 제가 진짜 아빠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 박성웅 배우가 출연한 영화 중에 신세계라고 있어요. 살려는 드릴게. 저는 그 영화를 보면 그 박성웅 배우가 되게 무섭거든요. 실제로 만나셨을 때 무섭진 않으셨어요? 저도 그 신세계라는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 그 영화가 있다는 건 알아요. 처음에는 좀 무서웠어요. 근데 원래는 되게 착하시고 이제 잘 챙겨주시고 배려심도 강한 분이에요. 최종 오디션에 박성웅 배우가 직접 참여해서 자신의 아들 역할을 맡을 배우를 직접 캐스팅했다고 들었어요. 어떤 점을 이렇게 유심히 보시던가요?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그 달라지는 눈빛이랑 박성웅 오빠랑 하늘이의 역할에 그런 케미를 보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좀 호흡이 잘 맞으셨나요? 그때는 좀
조금 무서워가지고 그때 착한지 몰랐거든요. 혹시 그때 박성웅 배우랑 호흡을 맞추시면서 어떤 대사로 연기를 하셨나요? 하늘이가 그 색소폰을 이제 몰래 배워요. 자, 이번에는 그럼 데니 보이 한번 해보자. 몰래 배우는데 이제 아빠한테 들켜요, 거기서. 근데 아빠는 불지 말라 하잖아요, 이제. 근데 저는 색소폰이 좋고 아빠가 이제 부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이렇게 맞으면서 혼나는 장면이 있는데 너 아빠가 색소폰 풀지 말라고 했지? 왜 말을 안 들어? 너도 아빠처럼 생각하니까 이빨! 직접 이제 아빠가 때리는 것까지 하시면서 연기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거기서 감정도 북받치면서 이제 오디션을 잘 봤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송새벽 배우도 있잖아요. 송새벽 배우는 영걸이라고 하는 캐릭터로 등장을 해서 최로원 군을 영화 속에서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되게 막 야단도 치고 그런. 삼촌, 어서 와서 드세요. 삼촌 아니라니까. 현장에서 송새벽 배우하고는 또 호흡이 어떠셨는지도 여쭤보고 싶네요. 착하시고 이제 엄청 연기파시라서 진짜 뭐라고 해야 돼? 엄청 진짜 잘하세요, 연기를. 연기할 때도 진짜 삼촌처럼 하고 저도 많이 챙겨주시고 박성웅 아빠처럼 저도 삼촌한테 되게 편하게 대했어요. 평소에 송새벽 배우는 연기파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네, 진짜 잘하세요. 연기를 안 하고 그냥 말하는 것처럼 하시고 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삼촌이 너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죄송해요. 그리고 또 하늘에게 늘 툴툴대지만 이 하늘을 또 언제나 이렇게 돌보는 든든한 삼촌 역할로 권혜호 씨가 또 등장을 하잖아요. 잠깐만 기다려. 권혜호 배우하고는 또 어땠나요? 권혜호 선배님은 실제로도 이제 악기를 되게 연주를 거의 다 잘하세요. 그 느낌으로 어때? 그렇지. 같이 미는 거야. 연기하시는 것도 이제 좀 카리스마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무서우면서도 멋있었어요. 박성웅, 송새벽, 권혜호 이 세 배우 중에서 누가 가장 마음에 들었나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배우는 이제 박성웅 아빠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배우는 송새벽 삼촌이고 그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했던 배우는 권혜호 선배님. 그 세 가지가 다 다르군요. 내가 얘기했잖아. 저 보통 아니야. 어? 그 영화 속에서 본인이 출연한 장면들 중에서 내가 봐도 참 괜찮다, 연기가 좋다라고 느끼는 그런 장면들이 있으신가요? 용걸아. 하늘아 저쪽으로 좀만 가면은 왼쪽에 파출소 있거든. 먼저 가 있어. 어떻게든 했니? 아이씨 이따 갈 테니까 알았지? 아씨. 새벽 삼촌이 저희가 이제 도망칠 때 유사장 거기 패거리들이랑 싸워요. 제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가는데 저는 이렇게 뒤돌아보거든요. 삼촌이 있으니까. 근데 삼촌이 이제 잘 가라 하늘아라고 하는데 근데 뒤에서 거기 이렇게 빵 맞아요, 삼촌이. 그 연걸에 대한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너무 좋아지는 마음이어서 너무 많이 스포하는 것 같은데 자세한 거는 영화로 보세요. 제 물건인데 쟤. 영화 속에서 뭔가 그럴까요? 그 어른들의 세계, 뭐 인생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대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외에 또 기억 남는 뭐 대사나 장면들이 있으신가요? 이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이제 아빠가 이제 악기점에 찾아가서 색소폰을 안 불려고 그걸 팔아요. 근데 이제 아빠가 거기서 이번 생에서 난 주인공이 아닌가 봐. 뭐래니? 엑스트라 인생 삼류학사 딴따라. 이런 말들이 가슴에 더 와닿는 거 보면. 그것도 이제 좀 찡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빠처럼 사는 게 뭐 어때서? 아빠가 뭐 어때서?
하늘에 진심이 담긴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사도 전 꽤 좋은 것 같아요. 그 대사가. 또 촬영하러 가고 싶어요. 일본. 아 정말 다시 촬영장에 가고 싶을 정도로 이 영화는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군요. 네, 너무 행복하게 했어요 촬영을. 네, 그 최로운 배우는 이제 드라마로 연기 생활 시작해서 이제 어느덧 지금 12살인데 데뷔 8년 차 배우가 됐어요. 8년이요? 네, 벌써 그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최로운 배우의 그 대표작들을 영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함께 보실까요? 네. 은별아, 야구방망이 밖에서만 갖고 놀라고 했지? 싫어. 난 야구가 좋아. 그럼 엄마한테 혼날 거야? 엄마, 잘못했습니다. 오빠, 어디가? 와, 왜? 아, 누구라고? 오빠, 나 연예인이야. 왜? 엄마 어디 가신 게요? 많이 아프다시지 않았어. 하여 먼저 얼굴도 보지 못하시는 거라 하지 않았어. 어디 가신 거냔 말이요. 마저 해보세요, 누이. 끝이에요? 또 보고 싶은데. 이게 드라마를 보고 있으니까요. 그 현대물부터 사극까지 정말 다양하게 연기를 해오셨는데요. 네. 지금 보니까 연기가 어떤가요? 연기는 안 보이고 이제 제 그 말투라 그게 너무 귀여워요. 나중에 조금 더 해보고 싶은 연기 있으신가요? 이제 조금 더 커서 액션 연기 하고 싶어요. 혹시 이렇게 롤모델처럼 삼고 있는 선배 배우가 있으신가요, 그러면? 저는 박성훈 아빠예요. 박성훈 배우분이 정말 교육을 단단히 시켰군요. 기승전 박성훈. 혹시 박성훈 배우 빼고요. 네. 함께 연기해보고 싶은 다른 선배 배우 있으신가요? 배우는 없는데 가수는 있어요. 가수요? 네, 지디 형. 지디 형하고 같이 좀 영화에 출연하고 싶어요? 네, 진짜 팬이에요. 빅팬. 지디 형님께도 영상 편지 한번 보내주시죠. 지디 형한테 뭐라고 하지? 너무 지디 형 제가 진짜 팬이고 진짜 좋아해요. 군대 생활 잘하시고 제가 다음에 만나면 빅뱅 노래 불러드릴게요. 화이팅! 안녕. 네, 저희 무비빅스타에서는요 마지막으로 대놓고 피하라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데요. 제한 시간은 단 13초에 불과합니다. 하나, 둘, 셋, 시작! 지금 무비빅 시청자분들 우리 전세대 해피무비 해피투게더는 이제 가족분들이랑 다 같이 손잡고 오면 이제 더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제 중독 됐어요? 상처 아니었어요? 원래 다 이 바닥이 다 그렇잖아. 네, 오늘의 무비빅스타 배우 최로운 군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극장에서 봐요. 지디 형 안녕. There's a rumor that Newt Scamander is headed to Paris. I know he's working under your orders. What do you have to say for yourself, Dumbledore? 판타지의 끝판왕이 돌아왔다. 파리에서 펼쳐지는 마법사들의 대전쟁. Mr. Scamander, do you think Dumbledore will mourn for you? It has to be you. 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 그 개봉을 기념하며 마법사 뉴트 스캐맨더가 안내하는 환상적인 동물들의 세계. 신비한 동물 사전 속으로 들어가 보자. 신비한 동물들을 찾아 전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영국의 마법사 뉴트. Dougal, settle down now, please. Won't be long. 그의 가방 속에는 수백 마리의 신비한 동물들이 살고 있지만 뉴욕에서만은 철저히 정체를 숨겨야 한다는 사실. Welcome to New York. Thank you. Next. 하지만
어디에나 말썽쟁이는 존재하는 법. What do you say to that, friend? 반짝이는 것만 보면 사족을 못 쓰는 동물 니플러가 달아나버리고 만다. Excuse me. 허나 도망쳐봤자 마법사 손바닥 안 금은보와 가득한 금고에 있을 게 뻔하다. Really? 잡았다 이놈. 그러나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이가 있었을 줄이야. No, don't shoot! Don't shoot! Now, unfortunately, you have seen far too much. If you wouldn't mind if you just stand there, this will be over in a jiffy. 그렇게 마법을 목격한 인간을 놓쳐버리고만 뉴트.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서로의 가방이 바뀌어버렸던 것. 급기야 가방 속을 탈출한 동물들 때문에 평범한 인간 제이콥은 완전히 멘붕 상태. 그 난리통 덕에 제이콥을 쉽게 발견한 뉴트. 그리고 그를 뒤따라온 또 다른 마법사 티나. It was open? Just a smidge. That crazy Niffler thing's on the loose again? Might be. Then look for it. Look! Oh. I was watching you. 결국 마법사 뉴트는 인간 제이콥과 함께 가방을 탈출한 동물들을 찾아 나서기로 한다. 반짝이는 것을 쫓다 보면 니플러를 찾게 될지언니. 드디어 마네킹처럼 발연기 중인 요망한 녀석 발견. 어디로 튈지 모르는 녀석 때문에 오밤중에 생고생하는 뉴트. 도대체 보석을 몇 개나 훔친 건위? One down, two to go. 여기서 끝이 아니다. 또 다른 동물을 찾아 나선 두 사람. A rampant musk. She's mad for it. 짝짓기철을 맞이한 신비한 동물 에런펀트를 페로몬 향수로 유혹해보려는 뉴트. 기이한 동작과 함께 흑역사 움짤 생성하고 있는 가운데 제이콥이 그만 향수를 온몸에 들이붓고 욕망의 불씨를 당기고 만다. You are my destiny. 흥분한 에런펀트가 미친듯이 그를 쫓기 시작하고 다행히 무사히 폭주하는 에런펀트를 잡는 데 성공. Good show, Mr. Groski. Come in, Jacob. 요란법석 전쟁을 치르고 나니 부쩍 친해진 두 사람. 뉴트는 제이콥을 가방 속 비밀의 공간으로 초대한다. 세상에 이런 동물원이? 보고 있어도 믿겨지지 않는 환상의 마법 세계. 신비한 동물들로 가득한 진귀하고도 황홀한 풍경. 그런데 그때 정체 모를 검은 기운이 불길한 징조를 예고해 오는데. What the hell is this thing? It's an Obscurus. I need to get going. 아니나 다를까 도시 전체를 휘감아오는 어둠의 존재. 마법사들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 바로
옵스큐러스가 등장한 것이다. Is that it? That's the Obscura thing? That's more powerful than any Obscura I've ever heard of. 순식간에 도심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옵스큐러스. 검은 연기의 모습으로 나타나 어린 숙주를 잡아먹고 사는 것이 특징. Newt! It's the second Salem boy. He's the Obscurial. He's not a child. His power must be so strong he's somehow managed to survive. Newt! Save him. 더 이상 피해를 지켜볼 수만은 없다. 마법 지팡이를 휘두르며 끝까지 악의 기운을 쫓는 뉴트. 과연 그는 옵스큐러스로부터 위험에 빠진 세상을 구해낼 수 있을까? 판타지 액션 영화 신비한 동물 사전.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연기하는 사람 양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버킷 무비는요. 제가 매번 볼 때마다 놀라움을 자할 수 없는 연출과 연기와 미장센까지 모든 게 갖춰진 김지훈 감독님의 달콤한 인생입니다. 셋일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서 나가주십시오. 하나, 둘, 셋. 냉혹한 보스 강 사장의 충성스러운 부하 선우. 어느 날 그는 보스에게 고민 한 가지를 듣게 됩니다. 내일부터 내가 3일 정도 샹하이 출장을 가야 되는데 가기 전에 뭐 하나 부탁할 게 있어. 내가 실은 젊은 애인이 하나 있어. 네가 3일만 그 일을 감시해라. 게다가 보스의 애인 희수에게 딴 남자가 생기면 즉시 처리하라는 명령까지 받게 되죠. 선우는 끈질긴 감시를 하던 중 그녀가 남자친구와 함께 있는 현장을 급습합니다. 지금 어디다 전화하는지 아시죠? 마지막으로 할 말 있어요? 하지만 그는 알 수 없는 망설임 끝에 두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죠. 좋아, 이렇게 합시다. 두 사람은 이제 절대로 만나는 일 없는 거야. 전부 지워버려. 기억뿐 아니라 습관에서도 지워내. 그러나 그 순간의 선택은 초롱성 같았던 강 사장의 믿음을 단번에 무너뜨립니다. 선우는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꼼짝없이 죽을 위기에 처하는데요. 15분 주신단다, 야. 사장님이 원하는 거 정리하는 대로 전화 드려. 가까스로 죽음의 현장을 빠져나온 선우. 저 잘못 건드렸어요. 7년간 몸바쳐온 보스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한 그는 조직 전체를 상대로 복수극을 준비합니다. 저한테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수많은 명대사와 명장면으로 지금까지 회자되는 한국형 르와르 명작. 무슨 말이든 쥐어라! 배우 양현민의 버킷 무비 달콤한 인생입니다. 영화가 시작되면서 끝날 때까지 거짓말이 아니라 몇 초도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흡입력이 굉장한 영화였고 배우들의 연기력과
그리고 김지훈 감독님의 연출력, 그리고 영화에 보이는 그 모든 미장센들이 정말 완벽이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영화가 이 달콤한 인생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배우 이병헌 선배의 그 집 지하 주차장에서 그 삼성교죠. 그 이기영 선배님이 이제 맞닥뜨리는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딱 네 마디를 합니다. 사과하라. 그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가라.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는 장면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먼저 사과하면 조용히 끝날 일이지만 사소한 자존심 싸움 때문에 나중에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볼 때마다 그래 나도 먼저 이렇게 고개를 숙이자라는 교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굉장한 명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나는 남자야, 뭐 요즘 말로 난 상남자야, 그런 분들은 꼭 이 영화를 보시길 바랍니다. 상남자가 뭔지를 보여줄 수 있고 내가 까불면 안 되겠구나도 깨달으실 수 있고 달콤한 인생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비빅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버킷무비 달콤한 인생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꼭 찾아서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까지 연기하는 사람 양현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영화. 한 번 봐도 다시 봐도 매력이 샘솟는 영화. 소장가치 있는 영화를 취향대로 골라드립니다. 한 가지 주제에 두 가지 시선 백원무비. 안녕하세요, 오상진입니다. 시내 11편집장 주성철입니다. 네, 오늘의 백원무비 주제는 범죄 실화 모티브 영화입니다.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 이게 실제인지 영화인지 분간한다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끔찍한 범죄 실화를 모티브로 한 영화 두 편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제가 소개할 백어무비는 배우 한지민 주연의 영화 미스백입니다. 실제 아동 학대 사건을 모티브로 한 이야기죠. 자, 이에 맞서 제가 준비한 백원무비는 김윤석, 주지훈 주연의 영화 암수살인입니다. 실제로 부산 살인범의 자백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네, 그럼 한지민 배우의 파격적인 연기 변신이 돋보이는 영화 미스백 먼저 감상하시죠. 아리야, 한지민 영화 찾아줘. 아리야, 이 중에서 이희준 영화 찾아줘. 한겨울 세차장에서 일을 하며 악착같이 돈을 버는 백상아. 그녀는 어느 추운 날 밤 얇은 원피스 하나만 걸친 채 떨고 있는 한 소녀를 발견합니다. 근데 넌 왜 볼 때마다 홀딱 벗고 다니냐? 꼬질꼬질한 얼굴과 온몸에 상처투성이인 소녀는 누가 봐도 학대받은 아이의 모습이었죠. 너 어디 갈 데 없냐? 물어본 내가. 야. 타인의 삶에 끼어들고 싶지 않던 그녀였지만 자꾸만 소녀가 눈에 밟힙니다. 그녀 역시 어린 시절 가정폭력의 피해자였기 때문이죠. 말해. 준미가 그녀 짓이라고! 그렇게 백상아는 게임 중독 아빠와 그의 동거녀 사이에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는 소녀를 구해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 뭐 그렇게 눈에 밟히면 1억? 한 1억에 사가던가.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백상아, 99년도의 전과. 그녀는 오히려 아동 납치 사건의 주범으로 몰리게 되는데요. 차세워. 가혹한 세상에 맞선 백상아와 소녀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옆에 있을게. 지켜줄게. 영화 미스백입니다. 영화 미스백은 이지원 감독의 장편 데뷔작입니다. 이 영화가 세상에 나오기까지의 과정도 참 영화 같았는데요. 이지원 감독이 몇 년 전 실제로 옆집에 살고 있던 학대 피해 아동을 도와주지 못했다고 하는 그 죄책감에서 이 영화가 출발했다고 하죠. 거기에 덧붙여 2013년도에 발생한 평택 아동 살해 안매장 사건이 영화의 큰 모티브로 작용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가 34,185건이라고 합니다. 무려 5년 사이에 3배로 증가한 수치라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래서 감독과 배우들은 미스백을 통해서 이 고통받는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획 의도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차가운 사회 문제를 따뜻한 시선으로 끌어안은 영화. 이것이 바로 영화 미스백의 백업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영화 속에는 현 사회 문제를 상징하는 지은이라는 소녀가 등장합니다. 김일건, 모레 센터 사람들 온다니까 얘 잘 보고 있어. 소녀는 게임 중독에 찌든 아빠에게서 외면받고 폭력적인 아빠의 동거녀 때문에 늘 공포에 시달리죠. 왜 보냐고. 소녀에게 허락된 공간은 더럽고 좁은 욕실입니다. 욕실의 작은 창에 의지해 아픈 목소리를 내보지만 아무도 소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이가 없죠. 그런 소녀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어주는 인물이 백상아, 바로 미스백이죠. 그녀는 추위와 배고픔에 떨던 소녀를 포장마차에 데리고 가죠. 잘못했습니다, 아줌마. 미스백, 그렇게 부르라고. 이 호칭 하나만으로도 두 사람에겐 무언의 연대와 우정이 생겨남을 느끼게 되는데요. 고맙습니다. 특히나 동트는 바다에서 소녀가 조용히 미스백의 손을 잡아줄 때 그 장면이 참 아름다웠죠. 네, 이 영화는 무엇보다 배우 한지민의 파격 변신이 가장 눈에 띕니다. 그동안 청순하고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대중에게 각인됐던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던졌죠. 거친 피부 연출과 짧은 탈색머리, 짙은 립스틱, 가죽 재킷 등 와일드한 비주얼은 물론이고요. 이거 뭐라라! 거침없는 욕설 연기까지 선보였습니다. 그녀가 왜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그 과거 배경도 상세히 드러나는데요. 백상아는 어린 시절 엄마에게 학대를 받고 버림받은 인물이죠. 게다가 성폭력 피해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려다가 결국 전과자가 되어버린 여성입니다. 네,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내몰린 본인의 뼈아픈 기억이 이 소녀를 보듬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녀는 소녀를 위해 놀이동산에서 즐거운 추억을 선물해주기도 하고, 야 백상아, 너 지금 걔 데리고 가면 바로 구속이야. 심지어 아이를 구출해내기 위해 함께 도망치다 다시 한번 범죄자로 낙인 찍히기도 합니다. 한지민 배우는 이번 영화를 통해서 인생 캐릭터를 만났다고 하는 연기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런던 동아시아 영화제와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에서 동시에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누리기도 했죠. 네, 그리고 그녀 옆에서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배우가 있습니다. 바로 소녀 아빠의 동거녀 역할을 했었던 권소현 배우입니다. 지은아. 겉으론 화려한 모습을 한 채 세상 친절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미안해요, 언니. 사실 그녀는 두 얼굴을 한 인물이었죠. 내가 웃어? 소녀가 온몸에 피멍이 든 것도 모두 그녀 때문입니다. 걔만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바득바득 살지도 않았을 거야. 권소연 배우의 히스테릭한 연기가 굉장히 리얼했죠. 정말 등짝한데 참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미운 역할을 너무 잘했어요. 맞습니다. 예. 두 배우가 소녀를 사이에 두고 이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은 정말 살벌했죠. 나 그 애 절대 못 나. 아주 평생 옆에 있을 거야. 두고 봐. 마구잡이식 싸움을 벌이는 이 장면을 3일에 걸쳐 촬영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두 배우 모두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엄청난 열연을 펼쳤죠. 자, 미스백은 저예산 영화이기 때문에 상영관이 굉장히 모자랐습니다. 하지만 열혈 마니아층을 생산해낼 정도로 재관람 열풍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영화에 대한 뜨거운 관심만큼이나 학대받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또한 불러일으켜야 되는 또 의무감이 생겼던 영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영화 미스백.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제가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주지훈 배우의 파격 연기 변신이 돋보였던 영화 암수살인. 지금 만나보시죠. 아리아 김윤석 영화 찾아줘. 아리아 이 중에서 주지훈 영화 찾아줘.
부산의 한 국밥집. 무슨 소리고? 기세 옮기다는 게? 사는자가 시커먼 비닐봉다리 하나를 묻은 적이 있거든요. 형사 김영민은 살인사건의 제보자 강태호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사실 강태호, 허수진의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체포한다. 여자친구를 살해한 용의자였음이 밝혀지죠. 그러던 어느 날 형님, 접니다. 누구? 그 형님. 김영민은 구치소에 수감된 강태호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총 7명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7건의 추가 살인 리스트를 얻게 되죠. 이 형 가고 있어. 김영민은 그의 끔찍한 자백을 토대로 외로운 수사를 시작합니다. 새 집이 하나 있거든요. 그가 일러준 장소에서 범죄에 사용된 증거를 발견하고 심지어 토막살인 사체의 일부도 찾게 되죠. 하지만 그 새끼가 내를 지겠다 하던겨. 공지 박 사장은 눈깔이 시퍼렇게 살아있던데. 사건의 실마리를 쫓아갈수록 왜곡된 진실까지 하나둘씩 들춰지는데요. 열혈 형사와 광기 어린 살인범의 팽팽한 심리 수사극. 영화 암수살인입니다. 일단 암수살인이라고 하는 이 제목이 무엇을 뜻하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암수범죄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범죄를 의미합니다. 네, 이 영화는 7건의 암수살인을 자백한 살인범과 그를 쫓는 형사의 일기입니다. 실제로 여기 나온 사건이 2012년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김태균 감독은 5년 전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자마자 곧장 부산으로 가서 취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주인공인 형사를 만나고 또 실제 사건 현장을 답사하면서 차곡차곡 이야기를 쌓아갔죠. 범죄 실화를 바탕으로 한 형사와 살인범의 고도의 심리 게임. 바로 이것이 영화 암수살인의 중요한 백업 포인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 속에는 뜬금없이 자백을 술술 풀어놓는 범죄자 강태호가 등장합니다. 이유가 뭐고? 뭐 안 죽겠냐고요? 아니, 뭐 자백을 하냐고. 그는 형사 앞에서 A4 용지 한 장에 빼곡히 7개의 살인 리스트를 적어내죠. 게다가 사체를 유기한 장소의 약도까지 생생하게 그려내는데요. 기억력 좋네, 이 새끼. 이 모두가 실제 사건을 그대로 재현해낸 장면이라고 합니다.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화에는 실제 그 사건의 범인이 형사에게 했다고 하는 그 멘트를 그대로 살려낸 대사가 있는데요. 완전 범죄가 없다고요? 이래 내 입으로 다 갈아줘야 되는데 어째서 완전 범죄가 없단 말이오? 결국 내가 이런 악마가 된 이유가 너희처럼 무능한 경찰들이 그때 내를 문잡았기 때문이라고! 이처럼 형사 앞에서 자신의 범죄를 마치 자랑하듯이 얘기하는 살인범 역할에는 배우 주지훈 씨가 열연을 펼쳤습니다. 껄렁한 불량기와 과시적인 태도, 그리고 희번덕거리는 눈빛까지 그는 살인범 강태호 캐릭터를 생생하게 표현해냈죠. 심지어 반삭발과 노 메이크업까지 감행하며 연기 변신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눈길을 끈 건 그의 부산 사투리였습니다. 서울에서 온 거 아이가? 네, 서울 토박이로 알려진 주지훈 배우에게는 부산 사투리, 외국어만큼 어려운 언어였을 텐데요. 이 영화의 제작자이기도 한 곽경택 감독이 주지훈 씨의 모든 대사를 본인이 녹음을 해서 선물로 줬다고 하네요. 안 와요? 배우 주지훈이 연기한 강태호는 사실상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는 범인이기도 합니다. 장난하나? 그렇다요.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형사에게 범죄의 증거를 하나둘씩 던져주는 대신 영치금은 물론 각종 물품 등을 요구해서 받아내죠. 와, 치네. 그러다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꿔서 자백을 번복하기도 합니다. 내가 모르지. 열받은 형사 앞에서 몰래 속삭이던 그의 모습 또한 정말 소름 돋았죠. 저는 특히나 그 현장 검증 장면 있잖아요.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돌변하는 주지훈 배우의 연기가 굉장히 섬뜩했었습니다.
수많은 취재 인파가 몰려든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범죄를 뽐내듯 현장 검증에 나서죠. 내가 다시 밀면서 쫓아가. 처음엔 마네킹 앞에 섰던 그가 진짜 사람이 하면 안 돼요. 성에 차지 않았는지 경찰을 상대로 살인을 재현하면서 우쭐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살인범에 맞서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형사 역은 배우 김윤석 씨가 맡았습니다. 그는 이번 영화를 통해서 벌써 6번째 형사 역을 맡은 셈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는 영화 추격자에서 엄중호 역할을 맡아서 연쇄 살인범과 숨막히는 또 추격전을 펼친 바 있는데요. 또 거북이 달린다에서는 탈주범을 맹렬히 쫓는 형사를, 또 곽경택 감독의 극비 수사에는 실종된 아이를 계속해서 찾기 위해서 무속인과 합동 수사를 벌이는 형사까지, 뭐 이 정도 하면은 대한민국 최고의 명예 형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는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암수살인을 통해서는 형사 전문 배우로서의 그 정점을 찍은 것 같아요. 형사 김영민은 아무도 나서지 않는 암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합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돌아설 때도 이제 그만하자. 자, 철수해라. 예? 그는 홀로 피해자의 사체를 찾아내면서 형사의 집념과 끈기를 보여줍니다. 어디 사람 뼈. 김윤석 배우는 이 작품으로 미스백의 한지민 배우와 함께 런던 동아시아 영화제에서 남우주연상의 쾌거를 누리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국제영화제에서 두 배우가 나란히 주연상을 수상하는 모습이 정말 뿌듯했죠. 네, 배우 김윤석과 주연 여련과 함께 범죄 사건의 퍼즐을 맞춰 나가는 흥미로운 영화 암수살인, 여러분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범죄 실화 모티브 영화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기력 폭발 명장면을 하나씩 뽑아보도록 하죠. 먼저 미스백에서 연기력 폭발 명장면은 배우 한지민의 오열 장면입니다. 백상아는 어린 시절 학대받은 상처를 소녀 앞에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나는 무식해서 너한테 가르쳐줄 것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어서 줄 것도 없어. 대신 지켜줄게. 소녀는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끌어안아 주죠. 나도 지켜줄게요. 그날 밤 그녀는 어린 시절 엄마에게 버림받던 옛 기억을 떠올리며 나한테서 달아나 멀리. 깊은 슬픔에 젖어듭니다. 배우 한지민의 오열 연기가 스크린을 뜨겁게 가득 채운 명장면입니다. 사실 한지민 배우는 참 귀엽고 여리여리한 이미지로만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았을 텐데 이 영화를 통해서 와, 진짜 배우구나 라는 생각이 저도 들 정도였습니다. 이 장면에서 누군가에게 구원받는 것은 단지 어린 소녀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두 여성의 아름다운 연대라고 하는 이 영화의 핵심 메시지를 아주 잘 전달해준 명장면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영화 암수살인의 연기력 폭발 명장면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형사와 살인범의 접견 장면입니다. 처음에 50대 남성. 이건 언제고? 안 와요? 뭐를? 더 이상 안 가르쳐준다고. 와이라 너. 뭘 와이라? 나머지는 형님이 풀어야지. 살인범 강태호는 형사 김영민에게 자백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영치금도 좀 두둑이 넣어주시고 레깅스랑 반스 좀 사다 주시오. 아, 대가리 트질라. 아직 안 끝났잖아. 앉아라. 야, 이 새끼야! 사람 죽이는 게 쉽나? 뭐? 사람 죽이는 게 쉽냐고! 그때 생각하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와, 이렇게 성불어버려! 그만! 미친나, 이 새끼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미안해요, 형님. 다중적인 살인범의 심리를 표현해낸 배우 주지훈의 연기가 극을 압도한 명장면입니다. 범죄 사실을 술술 풀어놓다가 갑자기 또 버럭 소리를 지르고 또 나중에 급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전형적인 다중이죠. 무섭더라고요. 그렇죠. 배우 주지훈의 입체적인 연기 번신이 돋보인 명장면이었습니다. 7가지 사건의 전말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화 암수살인 꼭 백업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백업 무비 범죄 실화 모티브 영화라는 주제로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아동학대 사건 실화극 미스백, 부산 살인 사건 실화극 암수살인. 여러분의 취향대로 골라서 지금 BTV로 감상하세요.